자, 대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로 보도되면서 이 김건희 씨가 정말 단순 투자가 맞는지 아니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핵심 인물인지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이슈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온 분 뉴스타파 심의무 기자 직접 연결해서 의혹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어떤 건지 뭐 좀 길지 않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건은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네. 2009년 12월 연말부터 2012년 연말까지 요 사이 기간 동안 음. 이 도이치모터스의 회장이자 오너인 권오수 회장이 주도를 해서 네. 뭔가 주가를 올리거나 혹은 유지하거나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거든요. 음흠. 그래서 여러 명의 선수들을 동원하고 뭐 수십 명의 전주와 계좌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기간 동안 수백 회 수천 회에 거쳐서 이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유지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김건희 씨가 여기서 단순한 전주 투자자를 넘어서 전방위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예. 있는 것 같은데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처음에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주가 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은 맞다. 그러나 한 개의 계좌를 우연히 그 사람한테 빌려줬을 뿐이고 예. 정작 주가 조작을 할 때는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음흠. 계좌를 회수했을 뿐이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렇죠. 그것을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었거든요. 음흠. 그런데 이제 검찰이 법원에다 제출한 공소장이죠. 네.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를 보니까 음흠. 그게 아니고 주가 조작 기간 동안 쭉 지속적으로 네. 김건희 씨가 그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계좌 말고도 아하. 다른 4개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았고 예. 그리고 그 중에 2개는 2차 작전의 선수에게 빌려준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소장에는 김건희 씨가 무려 289번이나 등장한다. 음흠. 이런 사실들을 이제 새롭게 발견하면서 음흠. 이것은 전방위적 연루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신한금융투자인가요? 이 계좌 정도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4개가 예. 더 드러났어요. 이 한 종목 그렇죠. 투자하는데 4-5개의 계좌를 사용한다? 이게 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도 주식 투자를 아마 하시는데 예, 저는 뭐 계좌를 몇 개 쓰세요? 상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쓰지 아니, 않죠. 그러니까 예. 예, 음. 1,000만 명의 주식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계좌를 이렇게 4-5개 운용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고 네. 특히 그 4-5개의 계좌로 하나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 팔았다. 이게 뭐 흔하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뭘 의미한다라는 것은 1,000만 주식 인구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여쭤봤어요. 4-5개 쓰는 경우는 통상은 작전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겠죠. 그 말씀을 예.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자, 윤석열 후보 측이 지난해 10월 달에 이 반박하기 위해서 그때 신한금융투자계좌 김건희 씨 계좌를 공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전방위적 연루 정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예, 패턴 같은 걸 그렇습니다. 보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 공개된 계좌 내역은 네. 이제 언제 어떤 날 그리고 얼마에 몇 주를 샀다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음흠. 그날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주식을 사고 판 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모든 거래 기록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예. 그 거래 기록에는 근데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김건희 씨 계좌랑 맞춰 보니까 김건희 씨 거래가 특정이 되고 음흠. 그 시간을 저희가 이제 쭉 확인을 해 보니까 네. 대단히 이상한 패턴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상한 패턴.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2010년 1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네. 김건희 씨가 그날 거래량의 한 30%를 혼자 샀거든요. 아, 전체 거래량의 30%. 네. 근데 요 거래 매수 주문이죠. 매수 주문이 집중된 시간이 네. 2시 47분에서 2시 49분까지 장마감 3분 동안이에요. 직전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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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종가 관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네. 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그날 하루 거래량의 뭐 3, 40%에 해당하는 양을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든가 아하. 아니면 1월 28일에는 점심시간에 10만 주의 매도 물량을 던지거든요. 예. 그동안 사온 값보다 싸게 던지는데 음흠. 요거를 오후 2시 40분쯤에는 다시 6만 2천 주를 비싸게 사요. 사드리고. 예, 이것도 일반 투자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패턴인데 아하.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요것은 이른바 물량 배분하기 패턴이다. 그러니까 아. 같은 주가 조작 세력 사이에서 예. 뭔가 물량을 나눠야 되는데 음흠. 점심시간이 사람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렇죠. 참여하는 사람이. 그땐 잘 안 보니까 사람들이. 예. 그 시간에 이제 던지면 팔고. 다른 이제 우호적인 주가 조작 세력이 이것을 주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범죄 일람표를 확인해 보니까 네. 실제로 그때 던진 10만 주 중에 음흠. 6만 주 정도는 우호 세력들이 이른바 아하. 주가 조작을 같이 하는 우호 세력이 샀고 그 6만 주 중에 2만 2,700주는 다름 아닌 모친, 김건희 씨의 모친이고 윤 후보의 장모죠. 음흠. 이분이 이제 산 거예요. 아. 이런 걸 저희가 이제 통정 매매라고 하죠, 보통. 최은순 씨도 같이 이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통정 매매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 모녀지간의 통정 거래가 있는 거고, 예. 최은순 씨 같은 경우도 김건희 씨와 똑같은 주가 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겨서 음흠. 한 7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재밌는 게 음흠. 범죄 일람표 1의 첫 줄에 나오는 건 김건희예요. 네. 김건희 씨예요. 네. 근데 범죄 일람표 2의 첫 줄에 나오는 게 바로 최은순 씨입니다. 아, 다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아마도 초기부터 음흠. 이 작전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맨 윗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 입장은 이 신한금융투자계좌가 이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실도 몰랐고 또 근데 2010년도에 그때 증권사가 대리 투자하면 계좌주에 한테 거래 내역을 통보하는 시스템이 운영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몰랐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계좌를 운용하라고 줬는데 예, 그 사람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를 확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글쎄요. 예. 아마도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볼 거고요. 하긴 하는 게 그리고 일반적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네. 어떤 이상거래 징후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네. 이상거래라고 말씀드린 것은 특정 계좌에서 특정 종목을 너무 많이, 아까 이제 30%, 40% 샀다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이걸 이상거래라고 보고 네. 해당 직원에게 경고가 가고요. 음. 그럼 해당 직원은 이걸 계좌주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었다라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몰랐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고의라든지 시세 조정 목적을 알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인데요. 네. 자, 이 계좌 외에도 이 두 개의 계좌를 다른 선수한테 추가로 또 주가적 선수한테 빌려준 것 이것도 확인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작전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는데 네. 지금까지 윤 후보가 공개한 계좌는 1단계 선수에게 빌려준 음흠. 그런 계좌고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온 두 개의 계좌는 2단계 주가 조작 작전에 선수에게 빌려준 그런 계좌입니다. 아, 2단계까지 두 예. 개를 확인하셨다. 예.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박을 해요. 김건희 씨가 미래에셋 대우 지점 직원에게 전화로 주문했다면서 네. 이렇게 주가 조작엔 가담할 수 없다라고 범죄 음. 일람표는 좀 잘못됐다라고 오류를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네. 김건희 씨가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도 HTS로 주문한 것이 35번이나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주문을 전화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화로 그럼 주문하면 주가 조작을 할 수 없냐? 음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건희 씨의 범죄 일람표만 보더라도 김건희 씨가 처음에 계좌를 빌려줬던 그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는 다 전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화로 주문을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또 HTS로 주문하면서 네. 해서 음흠.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전화로 주문하면 주가 조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음흠. 모든 주문을 전화로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아하. 결정적으로 이제
범죄 일람표의 오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오류를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제 중앙지검에서 그 발표가 나오고 나자 네. 우리가 오류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러고 나서 7시간 만에 다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범죄 일람표의 오류는 없다라는 오류는 입장을 없다. 발표했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 사이에 좀 추가 의혹 보도가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재직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전주 뭐 투자자가 아닌 내부자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5개의 계좌 중에 2개의 계좌로는 음흠. 선수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직접 했다. 본인이 직접 이제 권오수 회장 얘기를 듣고 매수를 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정말로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재직을 했다면 음흠. 이것은 내부자가 이른바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라고 하죠. 그렇죠. 아직 일반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음흠.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음흠. 그 명함을 보셨을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뭐 무보수 비상근직이다 이렇게 해명하던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보수 비상근직이라고 해도 예. 이 자본시장법 구조에 보면 예. 이제 이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임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사. 근데 여기에 이사를 정의할 때 음흠. 등기 이사냐 미등기 이사냐 혹은 상근이냐 비상근이냐를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보수 비상근직 이사라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내부자 정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임원의 정의는 해당된다라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범죄가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